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앰비언트 AI 경진대회 코 AI 팀의 발표자 박수빈이라고 합니다. 저희 팀 주제는 응급 상황에서의 수어 통역기입니다. 발표의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저희 팀명인 코 AI는 라틴어 접두사 중 함께 가치의 뜻을 지닌 CO를 활용하여 함께 같이 가는 AI를 만들고 싶다는 의미입니다. 저희 조의 조언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1년 응급의료 통계연보에 따르면 70%의 환자는 질병으로 인해 응급실에 내원한다고 합니다. 또 내원 환자의 최초 중증도 분류 결과를 보면 창란, 요로 감염 등을 포함하는 준응급 환자와 상처 소독, 약 처방 등을 포함하는 비응급 환자에 속하는 비율이 49.1%로 절반에 가까운 환자가 응급실 내원 시 직접 의료진과 의사소통할 수 있음을 뜻합니다. 두 통계를 종합해 볼 때 질병으로 인해 불편을 겪는 환자가 질병으로 인해 어느 부위가 어떻게 불편한지를 명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응급진료 시 굉장히 중요함을 알 수 있습니다. 2020년 한국수어활용조사에 따르면 청각 및 언어장애인이 말을 통한 대화를 거의 또는 완전히 할 수 없는 경우 수어를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음이 드러났습니다. 즉, 그들의 제1언어는 한국어가 아니라 한국 수어인 것입니다. 이들이 병원에 방문할 때는 대개 수어 통역사와 동행하여 수어로 소통하는 경우가 31.3%로 가장 높았지만 수어 통역사를 항시 고용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응급 상황에서 수어 통역사를 대동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필담으로 대체하면 안 되는 것인가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수어 사용자 중 69.7%가 문해력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필담은 응급 상황엔 더더욱 무리일 것입니다. 또한 한국 수화언어법에 수어가 농인의 고유한 언어로 명시된 만큼 제도적 그리고 정책적인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응급 환자들이 가장 먼저 마주할 가능성이 높은 의료진은 구급대원입니다. 그들은 태블릿을 활용하여 환자의 상태를 기록하고 병원과 실시간으로 소통합니다. 특히 태블릿은 휴대폰과 컴퓨터의 중간 지점에 위치하여 양쪽의 장점을 모두 지니고 있기에 병원 내부에서는 물론 구급차에서도 활용하곤 합니다. 실제로 제가 응급대원으로서 근무해본 경험을 볼 때 태블릿은 상황실과 소통하고 그 정보를 곧바로 상황실로 전달을 하고 혹은 병원과 소통하는 데 이용되곤 합니다. 필수적으로 이용되는 기기이기 때문에 더더욱 이용에 편리함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희 연구 주제는 응급 상황 시 태블릿에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수어 번역기를 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선행 연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주요 라이브러리로서는 미디어 파이프가 있습니다. 미디어 파이프란 실시간으로 사람의 동작을 감지하여 얼굴 인식 외에도 얼굴 윤곽의 좌표, 손, 팔 등의 신체 부위 인식, 또한 자세 혹은 얼굴에서 이어진 머리칼에 대한 이미지 분석 등의 기능을 제공합니다. 이는 머신러닝 기반의 모델이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고 정확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관련된 선행 연구들의 주요 특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평균 10개에서 50개의 단어, 그리고 직접 촬영한 영상 개당 10에서 100개, 개수가 적을 경우에는 어그멘테이션 기법을 적용했습니다. 또한 수어 발화 시작 및 종료 탐지 기법에 대한 연구가 최근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CNN으로 이미지 특징을 추출하거나 이미지를 압축하고 LSTM으로 시퀀스 자체를 훈련시키는 방법을 주로 이용하였고, 또한 컨브1D나 LSTM을 결합한 모델을 사용하는 양상도 있었습니다. 이 중에서도 저희의 연구와 밀접한 연관을 가진 두 가지 연구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딥러닝 기반 자세 및 손 제스처 인식 기술을 활용한 병원 수어 번역 프로그램 설계 및 구현입니다. 해당 연구에서는 한국 수어 사전의 57개 단어를 약 100개씩 직접 촬영하였고, 미디어 파이프로 양손의 점차표들을 얻어내
시퀀스 압축 및 임베딩을 위한 CNN 레이어를 적용하고 패치 정규화, 렐로 액티베이션 펑션 등을 이용하였습니다. 4개의 LSTM 레이어를 통해 시퀀스를 학습시키고 클래스 분류에는 소프트맥스 함수를 사용했습니다. 이 연구와 저희 연구가 다른 점을 먼저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저희는 LSTM보다는 GRU를 활용했고 또한 양손뿐만 아니라 홀리스틱 모델까지 활용하여 포즈나 얼굴 등에 있는 좌표들도 활용했습니다. 영상 내의 신체 핵심 좌표 데이터를 활용한 머신러닝 기반 수어 인식 연구도 저희가 참고를 하였는데 이 연구는 앞서 말씀드린 연구보다 저희 연구에 보다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는 연구입니다. 50종류의 수어 단어를 선정하여 각 10개의 영상을 사용하였습니다. 또한 수어의 시작과 끝 지점 추적을 위한 학습 또한 진행하였습니다. 미디어 파이프의 핸즈와 홀리스틱 모델을 활용하여 손가락 끝, 중심, 어깨 관절, 무릎 등 주요 좌표를 추출하고 동작 벡터 데이터를 생성했습니다. 이때 동작 벡터 데이터라고 함은 굉장한 것이 아니라 미디어 파이프로 추출한 여러 가지 핸드 혹은 홀리스틱 랜드마크들을 컨캣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이를 LSTM 레이어를 통해 학습시켰습니다. 시사점은 마찬가지로 저희와 다른 점이 LSTM 레이어가 아닌 저희는 GR을 사용했다는 것, 그리고 영상수를 더 많이 촬영했다는 것이 있었습니다. 전반적인 파이프라인은 유사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실험 개요 및 실험 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의 설계 디자인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질문을 4개 마련을 합니다. 응급 상황에 꼭 환자에게서 들어야 할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어디가 아프신지 증상 부위, 두 번째는 부위 중에서도 구체적으로 어디가 아픈지, 예를 들어 허벅지 아래라든가 허벅지 사이가 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증상입니다. 가렵다, 혹은 시리다, 아프다, 단순 아픈 걸 넘어서 목마르다, 배 아프다 등의 증상이 포함되었습니다. 임신 여부도 반드시 알아야 할 정보를 생각해서 포함시켰습니다. 이러한 질문들을 수어로 직접 촬영을 합니다. 그것을 환자에게 보여주고 환자가 대답으로 돌려주는 수어를 다시 촬영을 해서 인퍼런스라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모델 자체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디어 파이프를 이용하여 랜드마크를 추출하고 GRU 레이어에 넣어서 인퍼런스를 진행했습니다. 단어 선정도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단어를 포함시킨다는 것은 그만큼 모델의 학습이 어려워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AI 허브에서 비대면 진로 데이터를 전처리를 한 후 형태수 단위로 분리하여 빈도를 기준으로 정렬했습니다. 이를 팀원들이 전부 전수조사를 하며 빈도수가 높거나 혹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단어들을 선정했습니다. 선정된 단어들을 수어 사전에 하나하나 검색하여 없는 단어는 제거하고 의미가 유사한 단어는 합치는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이는 수어와 일반 한국어의 단어 체계가 다를 뿐만 아니라 문법 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진행된 것이며 이 과정도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총 70여 개의 단어로 선정했습니다. 선정된 단어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정된 단어의 출처는 크게 2개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직접 촬영 영상이었고 하나는 AI 허브의 KETI 자료에서 온 것이었습니다. 질문별로 단어를 따로따로 선정을 했고 2가지를 합쳐서 총 70개의 단어를 선정할 수 있었습니다. 영상 촬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촬영 영상의 예시는 오른쪽에 있는 사진과 같습니다. 해당 사진에서는 가렵다를 수어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며 이는 정면에서 촬영된 사진에 해당합니다. 있어야 하지만, 즉 꼭 포함되어야 할 것 같지만 포함되지 않은 단어들을 대상으로 직접 동일한 환경에서 46개의 영상을 촬영했습니다. 한 단어에 대해 한 사람당 좌우, 정면의 3관점에서 촬영을 진행했고 영상 길이는 KTI 데이터셋과 유사하게 4초 정도로 고정시켰습니다.
홀리스틱 랜드마크 디텍션 과정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홀리스틱 랜드마크 디텍션이란 어떤 인물의 사진이 있을 때 여기서 포즈를 뽑아내고 포즈뿐만 아니라 손, 얼굴의 특징점들을 뽑아내는 모델입니다. 해당 모델을 코드로 구현한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미디어 파이프를 사용했기 때문에 코드가 복잡하지 않습니다. 홀리스틱 랜드마크 디텍션 코드는 우선 포즈, 페이스, 그다음에 레프트 핸드, 라이트 핸드를 미디어 파이프 모델을 이용해 추출한 다음에 해당 랜드마크들을 컨캣합니다. 이는 선행 연구에서 동작 벡터라고 표현된 것으로 이를 CS 파일에 저장하는 과정을 전처리로서 진행하였습니다. 프레임당 하나의 랜드마크가 추출되었습니다. 모델 아키텍처에 대해서도 이런저런 조사를 한 결과 우선 LSTM으로 처음 시작했습니다. 인풋 시퀀스의 윈도우 랭스만큼과 해당 윈도우 랭스만큼의 어떤 프레임이 있을 것이고 해당 프레임만큼 하나당 랜드마크들이 1662개씩 있습니다. 이 시퀀스를 LSTM 레이어에 넣으면 LSTM 레이어를 두 번 거쳐 댄스 레이어를 두 번 거치고 그 다음에 렐루 함수로 액티베이션을 한 뒤에 결과값을 얻었습니다. 완드비를 통해 윈도우 사이즈와 스트라이드를 바꿔가며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슬라이딩 윈도우 방법이 가장 좋은 결과를 얻어서 채용했습니다. 이는 데이터가 굉장히 적기 때문으로 보였습니다. 윈도우 사이즈는 30 그리고 스트라이드는 5로 두고 실험을 진행한 결과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라벨 개수가 적은 퀘스천 4에서는 좋은 정확도를 보이나 라벨 개수가 많은 Q1, 즉 40개의 신체 부위가 포함된 Q1에서는 지나치게 낮은 정확도를 보이고 인퍼런스도 오래 걸리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윈도우 사이즈와 스트라이드를 변경하며 적절한 파라미터를 찾고자 했습니다. 스트라이드를 키우는 것이 훈련 시간에 감당할 수 없을 정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하여 처음에는 5로 시작을 했으나 스트라이드 수를 줄여도 큰 시간의 증가는 없었을 뿐만 아니라 정확도에는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스트라이드를 가능하면 줄이는 방향으로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그렇게 연구를 하던 도중 일정 수준 이상으로 정확도가 올라가지 않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선행 연구와 다르게 LSTM이 아닌 GRU를 이용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이유는 시퀀스의 길이가 윈도우 사이즈입니다. 그 윈도우 사이즈를 그렇게 길게 설정을 하지 않는다면 LSTM처럼 굉장히 긴 자료들을 처리하기 위한 것보다 짧은 자료는 GRU를 활용하여 이용하는 것이 더 빠르고 정확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기인했습니다. 퀘스천 4는 이미 만족할 만한 정확도를 얻었기 때문에 퀘스천 1, 2, 3를 대상으로만 GRU를 변경하여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GRU로 레이어를 바꾼 뒤의 성능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모델 아키텍처 코드는 다음과 같았으며 인풋 쉐이프를 30으로 고정한 이유는 4가지 모델 결과적으로 4가지 모델에서 모두 윈도우 사이즈를 30으로 이용했기 때문입니다. 결과와 데모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트레이닝 결과 가장 좋은 성능을 보인 모델의 훈련 조건 및 테스트셋에 대한 결과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여기에 적어두진 않았지만 배치 사이즈는 모두 32로 진행했습니다. Q1에 대한 모델은 다음과 같았고 Q2는 다음과 같고 Q3는 다음과 같고 Q4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데모 어플리케이션 제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플러터를 이용해서 태블릿에서 실제로 구동되는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었습니다. 사전 촬영된 질문하는 수어 영상을 보여준 후 수어를 촬영하고, 즉 대답으로서 하는 수어를 촬영하고 해당 수어를 번역하여 응급대원이 볼 수 있도록 해주는 어플리케이션입니다. 프레임 단위의 분석을 통해 결과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30개의 프레임을 분석한 후 인퍼런스가 진행됩니다. 이는 모델의 구조상 어쩔 수 없는 것이라 판단을 했고, 따라서 리얼타임 인퍼런스의 효용보다 영상을 촬영한 후 해당 영상을 클래시파이하고 하나의 단어로 보여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였고, 따라서 모델을 이러한 식으로 만들고 어플도 이러한 식으로 만들었습니다.
모델 자체는 굉장히 가벼워서 엣지 시스템에 돌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플러터를 이용한 구현이 서툴어서 REST API를 이용해 서버로 영상을 전송하고 서버에서 인퍼런스를 한 뒤 결과값을 반환하여 어플에 띄우는 방법을 채택했습니다. 시간과 기회가 된다면 차후 이를 발전시켜서 엣지 시스템에서 돌아가게 만들고자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서버는 오라클 서버를 이용하였고 플라스크를 이용하여 코딩했습니다. 시연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환자가 이제 음료수를 마시고 땅콩을 먹다가 땅콩 알레르기가 있어서 이제 식도가 전부 다 간지럽고 뭔가 숨이 잘 안 쉬어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환자가 이제 호흡에 어려움을 겪고 뭔가 간지러워서 119에 신고하는 모습입니다. 그러자 응급대원, 왼쪽인 남자가 응급대원입니다. 왼쪽에 있는 남자가 와서 수어 영상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수어로 대답을 하면 이를 확인을 하고 이러한 과정을 총 4번 반복합니다. 반복되기 때문에 이 정도로 보여드리고 이제 여기서는 잘 보이지 않지만 저희가 화면을 따로 스크린 캡처를 했습니다. 모델 어플리케이션 레이아웃과 모델의 진행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상을 방금 나왔던 화면을 그대로 녹화한 것입니다. 영상을 보여줍니다. 환자에게. 대원이 환자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환자의 수어를 촬영합니다. 촬영된 영상을 모델 실행 버튼을 통해 서버로 옮겨서 서버에서 인퍼런스를 진행을 하고 그 결과값이 나오게 됩니다. 현재처럼 식도가 나오고 결과값만 확인을 시켜드리면 두 번째 자세하게 어디가 아프냐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식도가 전부 아픕니다. 전부 어떻게 아프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영상에서 가렵다 라고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촬영이 직접 진행이 된 거고 임신하셨냐는 질문에까지도 실제로 촬영을 하고 아니라는 결과를 얻는 일련의 과정을 담았습니다. 향후 발전할 점이나 한계점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한계점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첫 번째로 단어의 구분이 잘 되지 않아서 임의로 한 단어씩만 말해달라는 조건을 넣었습니다. 이를 넣었다는 것은 질문하는 수어 영상에 한 단어씩만 말해달라고 이야기를 넣었습니다. 또한 의미를 구분하기 위한 단어와 단어 사이 적절한 중단점을 설정하는 것이 어려워서 모든 프레임에서 분석을 진행하고 이를 합산하여 가장 많은 결과값을 얻은, 가장 많은 보트를 얻은 그 단어로 합산을 하여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나 프레임 단위의 처리는 오류가 매우 작고 실제 영상의 촬영에서는 결과값도 오류가 너무나 잦다는 한계점이 있었습니다. 또한 두 번째 한계점에 이어서 나오는 부분은 인퍼런스 하는 과정에 시간 소요가 너무 길다는 것이었습니다. 즉각적인 결과 도출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촬영한 수어 영상의 부정확함도 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이유는 수어의 어떤 뉘앙스나 혹은 중요한 부분들을 저희가 아무래도 더 조사하지 못하고 촬영을 해서 조금 모델이 덜 로버스트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고 또한 홀리스틱 모델의 디텍션 레이트, 즉 홀리스틱 모델이 얼마나 certain한 어떤 랜드마크들을 인식할 것인지를 바꿔본 결과 이에 따라 결과가 굉장히 상이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더 연구를 하고 싶었으나 시간이 허락하지 않아서 할 수 없었던 것이 좀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계산할 점은 우선 수집한 단어의 양이 많았다면 더 좋았을 것이고 인퍼런스라는 과정에 있는 시간적 소요를 줄이기 위한 파이프라인을 다르게 구축하면 어땠을까?
또한 단순 단어 번역을 넘어 문장을 번역하기 위한 중단점 설정 연구까지 이어졌으면 어땠을까? 또한 나아가 하나의 모델, 그러니까 질문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모델로 여러 단어를 처리할 수 있었으면 어땠을까?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시 시도는 해봤는데 정확도가 45% 정도로 너무 낮게 나와서 포기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진행되면 좋을 연구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엣지 디바이스를 사용하여 특정 도메인에 한정된 수어를 번역하는 것을 넘어서 일반적인 수어 번역 연구가 이루어지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또한 프레임 단위가 아니라 빠르고 정확하게 추론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면 좋았을 것이라 생각을 하였고, 또한 수어 번역을 활용하기 위한 API 개발 연구로 이어지면 어떨까? 그리고 문장 단위의 번역을 위한 딜레이가 생기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개선할 수 있는 일련의 과정이 있지 않을까, 이를 연구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봤고, 엣지 디바이스를 이용해서 일상에서 수어 데이터를 수집할 수는 없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았고, 또한 문장 단위의 번역을 위한 연속적인 단어의 어떤 인식 방안을 연구해보고자 해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본 프로젝트의 의의는 그럼에도 데이터의 부재를 해결하기 위해 직접 영상을 촬영해 보았을 뿐만 아니라 이용할 수 있는 데모 앱을 간단하게나마 제작해 봤고, 적절한 인퍼런스 방법을 찾는다면 해당 모델 자체의 어떤 프레임 단위의 어떤 인식률은 나쁘지 않기 때문에 해당 모델을 다른 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연구를 진행하면서 느꼈던 점은 데이터의 라벨링 등의 과정에 있어서 전 처리가 굉장히 어려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한 모델 아키텍처 설계만큼이나 엣지 시스템에서의 구현 또한 어렵고 중요함을 느꼈습니다. 모델 경량화의 중요성도 느꼈고, 또한 수어 자료가 굉장히 부족하고 생각보다 우리가 청각장애인들에게 무관심함을 느꼈습니다. 시간이 조금 더 허락했다면 플러터 공부를 더해서 완벽한 앱을 만들 수 있었을 것이라 생각을 하는데, 그럴 수 없었던 점이 발표자인 저 개인적으로는 아쉽고, 또한 이 연구가 저에겐 너무나 재밌었기 때문에 제 깃허브에 해당 코드에 대한 어떤 발전형이나 정리를 올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너무 수고 많으셨고 좋은 강의 감사했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